안녕하세요. 본 과정을 맡은 심재우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할까? 언제 지갑을 열까? 어떤 전략으로 고객을 설득할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팔든 이런 고민과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고객이 당연히 구매할 거라 생각하지만, 구매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가격과 성능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 대비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차별성이 높으면 고객은 당연히 지갑을 엽니다. 이걸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업의 하이 퍼포머들입니다. 잠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6년간 이공계의 기계공학 전공으로 정말로 논리와 체계로만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체계와 논리에 관해서는 절대 지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을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건 단 1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첫 직장인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5년 생활 이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전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포기할까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군요. 제가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저 자신에게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관련된 책도 읽고 주변의 세일즈 고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감성과 공감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세일즈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지 1년 정도 지나면서 비스 결과가 이전과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2년쯤 지나서는 제가 맡았던 시장의 100%를 석권했습니다. 이 기록은 GE 내에서도 세계 최고의 실적이라 매년 본사가 수여하는 아웃스탠딩 매니지먼트 어워드라는 상을 제가 연속으로 3차례나 받았죠. GE를 끝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지금의 교육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현대자동차와 GE에서 경험한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을 기업에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 분야로 교육하고 컨설팅한 다국적 기업들만 80개, 무려 17년간 이 일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1등에서 7등까지 차지하는 외국의 유명한 교육 컨설팅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 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증을 받아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관련 책도 5권 출간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세일즈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죠. 이런 제가 굳이 이런 온라인 강의를 만든 이유는 제 강의를 만나기 힘든 분들,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 학생,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 지역 상공인과 같은 분들이 여전히 소통과 세일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리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범위도 함께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다양한 세일즈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득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역량을 체득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포춘 500대 기업들이 활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세일즈 역량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강의보다 실습의 비율을 높여서 실제 세일즈 사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했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계적인 역량 체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일즈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조건을 물으면 경험과 연륜이라고 말하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며 겪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이 있고 확실한 전력과 스킬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의 경험만을 전달해드리는 강의가 아니고 오랜 시간 실사례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적용한 후 정리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나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경청 기술과 설득 스킬도 알려드립니다. 물론 고객의 숨은 욕구를 찾아내거나 불만에 대처하는 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과 클로징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다루기에 여러분의 고객 상담 품격도 함께 높여드립니다. 또 생각보다 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뛰어다니지 않고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저런 어떤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고객들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이 고객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세일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세일즈에선 말하기보단 질문하기가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이죠. 본 과정을 통해서 질문 활용의 모든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일 뿐, 세계 최고의 세일즈 방법은 4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논리에 강하고 감성이 약한 분들이라면 제 강의가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훈련하고 개발해서 연마한 것들을 기업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저의 경력과 경험, 노하우와 교육 실시 사례들을 신뢰하고 제가 안내하고 설명해드리는 방식대로 강의를 끝까지 완주하시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세일즈 방법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일즈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고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동 드릴을 사려고 공구상을 갔어요. 근데 이 김고객 씨는 왜 전동 드릴을 사려고 할까요? SNS에 자랑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전동 드릴 수집가일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전동 드릴을 사죠. 다시 말하면 드릴 자체는 구멍을 뚫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동 공구를 만드는 업체가 구멍을 잘 뚫는 도구가 아닌 그냥 다기능 전동 드릴을 제조한다면 아마도 사업에 실패하기 십상일 겁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니까요. 즉 시장과 고객의 니즈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개발하고 싶은 상품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장품을 왜 살까요? 예쁜 케이스나 향 때문이 아니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일 겁니다. 대형 벽걸이 TV는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편안한 집에서도 영화관에서 느끼는 대형 화면이 주는 즐거움을 사기 위한 거죠. 기업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즐거움, 신뢰 같은 무형의 가치와 편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연설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영업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셀러들이 영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영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결과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영어로 value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 price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제조 원가, cost보다 커야, 즉 P-C는 0보다 커야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value는 price보다 크고 price는 cost보다 커야 합니다. 즉 세 가지 요소인 가치, 가격, 원가, 이들의 삼각관계 해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이렇게 가치 창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려면 그러면 어떻게 설득해야 효과적일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고객 가치인데요. 지금부터 설명한 네 가지 고객 가치가 가치 드라이버입니다. 첫째는 고객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고객한테 문제가 있긴 한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대로 방치하면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확산돼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둘째는 고객이 보지 못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고객사 내부에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된 문제였지만 고객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외면하고 싶거나 아니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셀러는 고객에게 이런 문제들을 인식시켜 주거나 알려주어야 영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솔루션인데요. 이것은 고객사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이미 예상한 솔루션보다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솔루션을 셀러가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고객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점 제공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점이란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고객의 욕구에 부합될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반드시 고객의 니즈와 부합되거나 매칭되어야겠죠. 따라서 셀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지금 상담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합시킬 수 있는 고객 니즈를 찾고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객 니즈를 바로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 수준의 셀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의 시작이야말로 셀러의 역할과 책임의 시작이겠죠. 고객과 상담하기에 앞서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 즉 가치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을 팔 것인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객들에게 무엇을 팔고 있나요? 상품이나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고객 맞춤식 솔루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객이 구매하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은 언제 어떻게 구매를 결정할까요? 이것만 알아도 영업 성공률이 정말로 높아지겠죠. B2C 영업에선 단순히 상품을 소유하고 싶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족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고가품들을 구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B2B 영업은 많이 다르죠. 단순히 갖고 싶다고 해서 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품을 통해서 또 다른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고객에게 그것을 뭔가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구매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얻을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상품이 줄 수 없는 자사만의 차별성이나 고객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고객을 움직이는 원동력, 즉 고객이 구매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차별성과 고객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셀러들은 대부분 고객 가치를 회사나 마케팅팀에서 개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마다 원하는 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고객을 만나는 셀러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마케팅팀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셀러가 직접 고객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 마케팅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고객 니즈는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 물론 제일 좋죠. 하지만 막연하게 물어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고객으로부터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답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해주지 않죠. B2B 영업에서는 고객이 내부적으로 정한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구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 성능, 납기, 레퍼런스 등을 들 수 있죠. 셀러는 그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시켜야 영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셀러로서는 정말 어려운 미션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탐색하고 셀러만의 차별성을 개발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제품의 장점이 고객의 이점과 연결되도록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지 못하면 절대로 이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에게 내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고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 고객으로부터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 상담에서 고객으로부터 자주 그리고 강한 저항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점이 아닌 장점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장점 영업이 아니고 이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영업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영업을 오랫동안 하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영업은 짬밥이야. 영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강한 저항도 받고 영업에 실패도 해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무언가를 제대로 팔 수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설명하는 능력, 화려한 언변이 있어야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셀러들에게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그 설명하는 화법과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하고 전달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잘 설명하는 능력이나 화려한 언변이 있다고 해서 많이 파는 능력이 있는 셀러가 되지는 못합니다. 유능한 셀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화려한 언변이 아니고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개발해서 그 욕구를 해결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전달하는 영업이 아닌 최선의 솔루션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돕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건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영업이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제품을 골라주는 아마존의 추천 서비스, 온라인 보험 추천 상품, 원격 의료 지원 등이 있겠죠. 이것을 로우 밸류 세일즈, 저가치 영업이라고 합니다. 셀러가 관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없죠. 반면에 고객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스스로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복합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셀러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을 하이 밸류 세일즈, 고가치 영업이라 부릅니다.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즉 고객을 위한 셀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영업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영업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고가치 영업은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겁니다.